광고입니다. 공주팜 밤약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용민닷컴에는 공주밤 사업단과 제휴해서 공주 특산물, 특히 공주 알밤과 관련된 상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끊겨서 지역업체분들이 특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김용민TV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역업체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 알밤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밤이자 세계 최고의 밤입니다. 그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김용민닷컴이 공주밤 사업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제품들이니까 원산지 걱정 1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공주밤 특별전 제품 중에 밤약과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먹어봤고 올해도 제가 먹어봤지 않습니까? 네. 작년보다도 맛이 아주 한참 업그레이드가 아하. 됐어요. 공주밤 밤약과는 덜 달고 덜 기름집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고집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약과는 약이 되는 과자라는 의미인 만큼 공주팜은 설탕과 화학 첨가물 등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주팜 밤약과는 100%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반죽도 자동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수작업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패스츄리처럼 수십 개의 결이 살아있어서 바삭하면서도 쫀득합니다. 어떤 분은 드시다가 반지가 입에 씹혀가지고 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네네. 반지가 빠져가지고 수작업을 하니까 네. 아시죠? 네네. 네. 손톱이 나왔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그래요. 정말 깨끗한 손으로 아마 장갑 끼고 작업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아주 뭐 전혀 위생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결이 살아있으면서도 바삭하면서도 쫀득합니다. 밤약과 한 봉 요거 250g 6,000원이고요. 5봉은 3만 원이어야 하는데 26,500원. 10봉이면 6만 원이어야 하는데 4만 어이구야. 6,000원. 10봉 세트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약 가격이 25% 저렴해지기 때문인데요. 맛을 보면 10봉을 구매하는 게 최선임을 느끼실 겁니다. 김용민닷컴은 11월에도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줬네요. 두 개입니다. 하나에 두 개. 아, 두 개가 있구나. 근데 진짜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결이 있어요, 진짜. 여기. 진짜 좀 바삭한 어우야. 느낌이 있네요. 근데 밀도가 어정쩡하네 아주. 약과가. 근데 설탕을 안 넣었다고요? 엄청 달달한데? 진짜 맛있네요. 이게 약과 중에 속이 약간 푸석푸석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속이 꽉 차가지고 밀도가 아주 그냥 촘촘합니다. 네. 식사 대용으로도 되겠는데? 거기 드실까봐 본드 발라놨답니다. 어쩐지 이게 간단해요. 예. 네. 그럼 뭐, 이게 또 뜯어야 돼. 봉지를 뜯어. 맛있는데 어떻게? 자, 네. 맛있는데 뜯어있고 뭐. 자, 나눠 먹읍시다. 다들 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아이고. 드시고, 우리 형님도, 아이고. 자. 아니 이렇게 많이. 하나는 좀 심해. 하나는 너무했어. 우리를 뭘로 알고? 지금 대마시안 측에서 이제 입틀막을 하고 있는. 그래요. 그렇잖아. 아니, 그쵸, 이거 하나 시식을 갖고. 해놓고 떨렁 하나만 주는 건 이건 아무리 1단계라고. 이건 야누스적인 태도. 자, 그래요. 정말 한동이 순삭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작년보다도 훨씬 맛있어졌어요. 진짜 이거 저는 이거 한 봉이면 진짜 금방 끝냅니다. 벌써 드셔주셨어요? 이 모처럼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방송을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먹기도 좋아. 딱 찢어서 짝딱. 딱 한 입에 딱 들어가는 거니까. 밤이 진짜 맛있네요. 너무 좋다. 진짜. 여러분, 이게 한 10봉은 사셔야 돼. 네네. 6만 원인데 46,000원? 이거는 진짜 한 봉지 사면 100% 후회합니다. 이거.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엔 10봉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많이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사셔야 우리 또 공주의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네네. 그렇죠. 진짜 공주 밤이 다릅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
이번엔 우리 정상근 기자님. 일단 좀 간단한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웃겨서 좀 가져와 봤는데 뭐냐면 이제 로봇 학대라는 로봇 학대. 네. 제가 좀 주말 내내 좀 뉴스를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JTBC 뉴스에서 이 관련 논란을 처음 접했거든요. 이게 JTBC가 이제 정규 리포트로 다룬 게 아니고 그냥 뭐 비하인드 뉴스 좀 그렇게 그 정도가 맞아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스낵식으로 좀 다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유머 코드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이제 좀 패러디, 뭐 풍자,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단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로봇 학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생명체를 학대하는 건 이제 분명히 범죄인데 이게 로봇을 학대했다는 얘기가 너무 이상해서 뭐 그냥 좀 웃고 넘기는 영상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엄청 많이 썼어요. 엄청.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한번 풀 영상을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올리셔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28일에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던 그 2021 로보월드 행사에 참석을 했죠. 여기서 이제 그 재난 대응용으로 개발이 됐다는 4족 보행 로봇 시연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로봇을 계속 봅니다. 이 풀 영상을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이 개발자, 그러니까 업체 대표처럼 보이는 분이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데 이 로봇이 그 사이에 내내 이제 빨빨이면서 돌아다녀요,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 로봇이 뭐 점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덤블링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오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이 잠시 있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또 오니까 이 업체 대표분이 한번 밀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한테. 이 로봇이 이제 넘어져도 그냥 바로 일어난다. 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쓱 밀어요. 처음에 이제 쓱 밀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로봇이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안 나오죠. 네, 이게 좀 무게중심이 낮고 좀 그 딱 봐도 무게가 좀 있어 보이는 로봇인데. 그 전까지 막 날라다니는. 네. 그 로봇이 넘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업체 대표분이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더 세게 밀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두 손으로 이제 로봇을 잡아서 이제 확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로봇을 확 뒤집어 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웃어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로봇이 잠시 있다가 다리를 이제 돌리더니 쑥 일어나더니 갑자기 또 거기서 덤블링을 휙 하더니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는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로봇 학대 관련 영상은 이게 단데 이 상황을 두고 언론이 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좀 보면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8일에 여기 행사를 갔는데 이 직후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동정보도? 뭐 그 정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2022 뭐 로봇을 참겠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기사가 딱 나왔던 거는 이제 현장 기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현장 기자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안 났겠죠. 그런데 갑자기 트위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뭐 로봇 학대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언론이 여기에 좀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이제 이런 걸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달려드는 게 이제 조선일보인 거고 조선일보가 29일에 이 일이 있고 다음 날이죠. 이재명 로봇 굴려 우당탕탕 온라인 시끌 그러면서 문 과거도 소환 이런 기사를 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트윗을 올렸던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거칠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쓴 거죠. 아니 그 사진도 소환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역시 뭐 이재명은 성격이 뭐 어떻게 뭐 이래저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악역하고 괴팍하다 네. 뭐 이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또 이제 대구 지역 신문인 매일신문이 처음으로 이제 로봇 학대라는 단어를 언론에 끌어옵니다. 네, 이거 로봇을 학대했다라는. 로봇 학대. 아까 저희 우리 국물 없는 기자에 시청하시는 어떤 분께서 나는 오늘 말하는 밥솥을 학대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의자를 학대하는 중이에요. 우리 지금 뭐 그럼 학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여기 이 보도가 이제 쭉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뒤에 이어서 또 뭐가 있냐면 진중권 씨가 또 나서요.
진중권 씨가 이제 뭐 자기 SNS 뭐 글을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서 진중권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후보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기들처럼 감정이입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당연한 기대가 갑자기 깨진 데 대한 당혹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뭔 소리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자기는 뭐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이 장황하게 써놓은 건데 근데 이제 이 진중권 씨가 이렇게 SNS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기사들이 또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른바 지금 로봇 학대 논란의 전말인데 저는 이 논란 전말에 이 한국 언론의 문제가 모두 들어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작 현장을 본 기자들이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오냐는 거죠. 근데 저는 100% 동일하면서도 그 기사가 만약에 나가잖아요. 로봇 학대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데스크한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 왜 그렇게 내보내냐?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근데 어쨌든 과정만 딱 놓고 보면은 현장 기자들은 전혀 그 현장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지 맞아요. 못했다. 정말로 단순 동정 보도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진중권은 뭐 감정이입 어쩌고 하는데 풀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이재명 후보가 다가오는 로봇을 발로 냈다 갈겼거나 망치로 막 두드려서 깨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만약 그런 장면이었으면 불편함을 느낄만 하죠. 아니, 그거는 물어줘야지. 근데 업체 대표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그냥 한번 이렇게 탁 들어서 던져본 거죠.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보건용 테스트였던 건데 이 상황을 현장 기자들이 보고 알았으니까 여기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현장 기자들의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으면 그 첫 보도가 그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사를 안 썼는데 이 기사의 시작 자체가 일부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써진 기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늘 항상 이제 지적을 했던 커뮤니티발 보도라는 거죠. 이 논란의 과정이.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사실의 왜곡, 이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잘 드러난 사례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로봇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제 딱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맞아, 그 전후만. 예전에 이제 그 하이킥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이제 딱 한 장면이 딱 편집돼가지고 카페베네 막 이렇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처럼 가장 이제 뭐 핵심적인 오해를 살 법한 동작 하나를 딱 캡처해서 그 장면만 딱 놓고 로봇 학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언론이 이런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사실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한국 언론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좀 드러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겨 있는 기사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뭐 이제 한국 언론에서 뭐 자기들이 뭐 공정하다 뭐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들이 나오는 거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의도가 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기사 형태가 아닌가. 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기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국 언론이 한 2, 3년 전부터 앓고 있는 고질병인데 진중권 저널리즘. 그러니까 진중권이 무슨 얘기를 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기사를 써내는데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본인들이 하지. 굳이 뭐 그 누군가의 이제 SNS 글을 받아 써가지고 또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는.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로봇 학대와 관련해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정상근 기자가 자 이게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1, 2, 3, 4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냐고 지금 저는 그 보도가 막 쏟아질 때 난 이게 약간 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보도할 사안인가?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장이 이제 아침에 방송에서 무슨 멘트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갖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 학대 관련해서 뭐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이제 페이지 뷰를 올리기 위해서 맞아, 그거예요. 그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네. 얼마나 페이지뷰 올리기 좋아. 자, 키워드 김어준 나오죠. 이재명 나오죠. 로봇 학대 논란 학대 나오죠. 나오죠. 네. 와, 짱이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최고위층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임원회의 때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이 나왔어요. 갖고 왔지. 그럼 사실 켜보고 그래서 뭐 기능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가져왔어. 가져오자마자 임원이 들더니 창가로 가더니 문 열고 던졌어. 다시 가져오라고. 가져왔을 때 안 깨지고 작동이 되면은 이제부터 봐야지. 그거는 이게 신제품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그건 신제품에 대한 학대라기보다 직원한테 변태 가져오라 아니야? 그래? 아니야. 변태 아니야 그 사람? 본인이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내구성을 테스트한 거야. 신제품이라고 나한테 갖다 준 것에서 던졌는데 다 깨지고 뭐 작동도 안 한다? 아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옥상에서 뭐 혹은 빌딩에서 던질 일은 없지만 그때도 견딜 수 있어야 자잘한 어떤 그런 충격에도 이 제품이 튼튼하다라는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좀 너무하지. 그렇지만은 그게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원력 바로 일어선다고 이제 복원력 테스트를 한다고 그거를 로봇을 한번 이제 뒤집어봤다고 그거를 학대라고 할 수 있는 대체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상황이. 정말로 너무 이 사회에서 이상한데. 벌어지는 각종 학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기자들이 어쨌든 이 건을 놓고 한국 언론들의 문제점이 또 이제 고스란히 또 한 번 또 드러나서 그걸 또 정리를 해봤고요. 네. 오늘 진짜 준비한 이슈는 오세훈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네, 오세훈 관련된 얘기인데 요즘 자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만데 또 이거는 좀 잘 안 받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지금 언론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프레임이 뭐냐면 이제 언론 탄압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대표적으로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고 심지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언론을 비판한다고 이거를 또 가지고 또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를 한 경우도 심지어 많았어요. 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인가 때 지지자 그 기자 조선비즈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질문도 했고. 질문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네. 또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언론 탄압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언론과 관련해서 보여준 모습이 한 두 가지가 크게 좀 나왔는데 이게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언론들이라면 이게 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은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로 이제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세훈의 행동이 뭔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먼저 이제 TBS 관련 논란이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오늘 이제 서울시가 출연하는 TBS 관련 예산을 이제 삭감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올해 TBS에 한 375억 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3억 원을 삭감해서 252억 원만 주겠다. 네. 라는 게 이제 오세훈의 입장입니다. 이 TBS가 지난해 2월에 이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일종의 독립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 TBS는 상업 광고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수입의 70%를 아직도 이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 상업 광고를 받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TBS에 주는 돈의 3분의 1을 깎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TBS 전체 예산의 한 20에서 25%를 한순간에 이제 없애겠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이 뭐 예산을 깎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려면은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서울시의회가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오세훈의 결정이 뭐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이 그거를 모르고 지금 이 의제를 던졌겠느냐라고 한다면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알고도 지금 오세훈이 이 의제를 던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TBS 관련 이제 공정성 논란을 계속 불붙여서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이제 뉴스공장의 영향력에 좀 중대한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맞아 비디오죠. 네.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때도 이게 오세훈 관련 생태탕 보도를 주도했던 것이 또 뉴스공장 아니었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뭐 그걸 사실로 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시의회에서 논쟁을 붙이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TBS 내부를 흔들려는 저도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봐요. 네.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TBS가 사실은 어떤 뭐 조선일보 한겨레 같이 뭐 이제 어떤 뭐 특정 정치적 동일성을 가진 집단은 아니에요. TBS가 사실.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정치적 지향성을 갖춘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산이 갑자기 4분의 1이 깎인다라고 했을 때 TBS 내부에 있는 뭐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 쪽에 이제 가까운 분들이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 등의 이제 불만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제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미 블라인드, 그러니까 직장인 익명 온라인 게시판이죠. 거기에는 이미 글이 올라왔다라고
보도가 이제 벌써 나왔고 네. 아마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이제 가시화가 되면 방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부를 좀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TBS가 큰 한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의 언론 관련해서 이 또 하나의 큰 덩어리는 이제 한겨레 관련 뉴스가 있어요. 서울시가 한겨레 광고를 끊었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한겨레가 그 오세훈 시장이 전임 박원순 시장이 했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일방적으로 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이제 시민단체 ATM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이 주장을 검증해 보니까 근거가 없다. 이 비판의 보도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서울시가 한겨레 측에 이제 다음 달에 지원하기로 한 5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네. 이때 이 서울시 대변인이 한겨레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의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 한겨레의 광고와 협력 사업 이런 걸 지속하긴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우리를 비판했으니까 우린 광고를 줄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아이고, 참, 보수는요, 해맑습니다. 아주 해맑아요. 예,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야. 만약에 언기부, 언테이크입니다. 맞나, 그게? 디스테이크인가? 디스기부? 콩글리신 것 같습니다. 노테이크인가? 노기부. 네. 근데 이 한겨레가 오보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보를 낸 게 아니고 또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도 볼 수가 없죠, 이건.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겨레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두고 본인들 판단할 하에 입각해서 본인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쓴 기사예요. 이게 뭐 어떤 중요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뉴스도 아니었고 그런 건데 오세훈이 광고를 끄는 거죠, 서울시가. 자, 뭐 일단 이 행위들이 이제 언론 탄압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기 전에 일단 우리 언론이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언론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TBS 예산 삭감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오세훈 TBS 출연금 등 박원순표 예산 대폭 삭감 청년 지원엔 1조 투입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세훈이 이제 박원순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던 예산을 줄여서 청년 정책에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제목을 썼고 머니투데이 계열사인 뉴스원의 기사 제목은 이런데요. 김어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오세훈 TBS 예산 삭감 검토. 기사 제목이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제목은 이런데 이재명 지지 김어준 정치 편향성 논란 오세훈 TBS 예산 삭감 검토. 야.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했던 말을 갖고 TBS 예산을 깎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TBS에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다스베이다에서 했던 말도 이재명 지지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치적 지지 행위로 보기에는 그건 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친화적이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지지는 아니거든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지지. 그러니까 방송 진행자는 선거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낼 수 없게 돼 있는 건 맞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발언이 정치적 지지 행위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퉈볼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여간 다스베이다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TBS 예산을 깎는다? 이건 뭐 한마디로 언론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다 자기 정치적 입장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 조항이 너무 옛날 조항이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맞아요.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사 제목들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편향됐으니까 오세훈이 예산 삭감에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어쨌든 기사. 그거는 이제 다른 여러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송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깎는다? 그러면 이거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송 편성이나 보도나 뭐 이런 다 제작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 어느 누구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네. 그래서 평화나무가 고발합니다. 또 오세훈 고발 전문 시민단체 네. 평화나무가 조만간 오세훈을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편향돼서 뭐 그 얘기는 다 빼고 TBS가 이제 재정 자립을 해야 할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도 뭐 이게 뭐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뭐 4분의 1을 줄인다 뭐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뭐 그런 기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옴표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세훈이 뭐 TBS가 편향됐다라고 했다거나 이제 TBS가 재정 자립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한 기사들이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언론의 뭐 판단은 잘 들어가 있지는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기사들인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같은 좀 이제 언론 비평지들을 제외하고 이 행위가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한 언론들은 사실상 없는 셈이 됩니다. 저널리즘도 있었는데. 언론이에요, 언론이라고 하죠. 언론이요. 예.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문화일보는 이런 사설을 썼는데 이 사설의 제목이 정치 편향 TBS 혈세 지원 축소 시의회도 동의해야 라는 제목의 이제 사설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화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2월 독립법인으로 바뀐 TBS에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 속에 고육책이다라고 문화일보가 얘기를 했는데 얘네는 지금 역으로 보면 서울시장이 방송사의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방송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해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뭐 그런 셈이 된 거죠. 심지어 이 TBS도 이런데 이 한겨레 관련해서는 뭐 사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도 별로 없어요. 아, 거의 없죠. 네. 지금 뭐 한겨레가 오보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왜곡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이제 한겨레가 뭐 서울시가 광고를 끊어버렸다 뭐 이런 기사 자체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전국 언론노조도 관련 성명 없고요. 그리고 이 한겨레 기자가 회장인 한국기자협회 네, 역시 뭐 성명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보고 왔을 때는.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언론이 이 오세훈의 행위를 언론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행위를 보면 오세훈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앞으로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정부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면 언론은 이건 역시 언론 탄압이라고 보지 않을까.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 네. 최소 한 달짜리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한달 대선 1년 끝날 톱짜리.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겠죠. 네. 아마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실제로 지난 7월에 이 조선일보가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디어 바우처가 ABC 협회를 통한 이제 정부 광고 집행이 불공정하니까 이에 대해 이제 대안으로 나온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바우처를 주고 잘 본 기사를 후원하면 일종의 쿠폰으로 이제 정부 광고를 주겠다 뭐 그런 발상인데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미디어 바우처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좋아하는 언론은 정부 광고를 더 주고 미운 언론은 깎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 광고를 미끼로 국민에게 좋아요와 싫어요 투표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언론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한겨레에 일방적으로 이제 광고를 끊어 오세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의 양성희 기자가 이 과거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 또 하나의 괴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 소비자에게 특정 언론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는 효능감을 쥐어줘서 좋은 언론 살리기가 아니라 싫어하는 언론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양성희 씨는 오세훈 씨 관련돼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TBS가 편향됐으니까 오세훈이 잘했다 이렇게 사설을 쓴 문화일보를 보면 과거 이제 ABC 광고 기준을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광고 기준을 이제 고심하는 정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언론 길들이기란 표현을 제목에 썼었어요. 아니 고작 그런 것도 ABC 협회가 지금 멸망해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도 이제 언론 길들이기라고 한다면 오세훈이 하는 건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완전 야누스적인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요. 네. 저는 지금 정상근 기자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나. 아니, 뭐, 싫은 거겠지. TBS라든가 한겨레가. 저 이해를 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사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TV 토론에서 진짜 심각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저는 언론계 방송사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용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KBS, MBC, YTN 사장들 그대로 둘 거냐고 임기 보장 다 할 거냐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한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 자체가 매우 심각한 질문인데 그걸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딱 이런.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처리 한번 해보세요. 방송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야, 이게 지금 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조용합니다. 야, 근데 우리 예전에 준표용 2017년 대선 나와가지고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 목을 다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SBS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드라마만 보시고 뉴스는 MBC 뉴스를 보세요. 사실 MBC는 그 김장겸의 뉴스였죠. 예, 이랬던 분들인데 진짜 SBS 뭐 뉴스 보도본부장 날린다, 뭐 사장 날린다, 8시 뉴스 없애겠다. 이게 다 방송법 위반이거든. 맞아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평화나무가 오세훈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TBS 예산을 깎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방송법 위반으로 걸었더니 그냥 각하됐어요. 아 그냥 선거 때 한 말이지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법률가들도 얘기해요. 네.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시장이 되든 시장이 아니 되든 후보이든 간에 편성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개입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번에 오늘 예산안이 발표가 됐어요. 내년도에 TBS 예산 얼마를 깎는다고? 3분의 1을 깎는다고 그랬나? 그렇죠. 전체 네. 예산의 3분의 1. 아, 이거는- TBS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 아마? 이 정도면은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으로서? 이거는 이제 고발 요건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가 고발합니다, 여러분. 조만간 고발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방송을 일종의 어떤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집단. 뭐, 유승민하고 홍준표만 그러겠습니까? 저기 틀림없이 윤석열은 드러내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날릴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찾아가서 형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이제 웃지도 않네. 이 안우수적인 인간.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공영방송이 뭐 싹 그냥 물갈이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가정이긴 한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매우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은. 다들 엉망진창이야. 언론 이 정책이나 언론관 자체가. 저는 뭐 이제 사실은 언론이 망조가 들었고 몰락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요.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언론의 빗도를 받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재명을 옹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언론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서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덤빈 건데 결국에는 이재명은 된 거 아니에요. 언론들의 이제 총언을 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난 좀 너무 슬픈 게 김어준 하나 못 지킵니까? 이 정부에서 김어준 하나 못 지켜. 참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냥 투쟁을 해야 되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래야 합니까?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끝났습니다. 에라이 야누스적인 오세훈 한마디. 이 야누스적인 오세훈 한마디 해주세요. 야, 이 야누스적인.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KBS가 단독 보도를 낸 게 상당히 주목됩니다. 뭐예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예전에 네티즌 자로라는 분이 아, 네. 9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세월 X를 네. 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얘기는 어떤 괴물체에 의해서 세월호가 충돌하는 바람에 말하자면은 충돌 때문에 침몰했다. 이 주장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야 세상에 9시간 분량을 내가 지금 한 15초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이제 그날 바다라는 영화 김어준 총수가 네, 사실상 만든 영화죠. 그 영화는 고의 침몰설. 세월호 선원들이 앵커를 고의로 내렸다라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외부 충돌설하고는 또 다른 주장입니다. 다른 맥락이죠. 그런데 이때 뉴스타파는 둘 다 뻥이다, 가짜다 이렇게 단정을 했고요. 근데 KBS 보도는 뭐냐면은 세월호가 운항 중에 외부 충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자로가 그래요?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큰 제목만 보면은 자로의 추론이 타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리 변화도 확인됐다고 하는데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바다가 굉장히 얕았어요, 거기가. 거기 무슨 잠수함이 와가지고 들이받았다? 이건 상당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데. 그쵸. 그런 것인지, 잠수함인지, 혹은 뭐 무슨 암초라든지. 암초였으면 암초였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럼요. 암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충돌설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무수한 억측들이 나오게 된 건데, 암초였으면 암초였다고 애초부터 얘기했겠지. 암초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암초가 있을 수 없는 바다다라고 했었고, 그렇다면은 괴물체와 충돌했다? 그러면 잠수함일 가능성, 겉으로는 이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잠수함은 대체 어떤 잠수함인가? 천안함도 사실 잠수함설이 유력했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그러한 건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 KBS가 방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는 어디에서 만든 거랍니까? 뉴스9, KBS 뉴스9 헤드라인에 네. 아, 그 그렇게. 부분만 지금 봤어요. 아,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아직 그 내용은 뉴스가 온라인에 지금 안 나왔어요. 나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걸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뉴스 그 사이트에 가보니까 아직 그건 안 떠 있습니다. 아직 안 떴어요. 네네. 네, 그 좀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래요. 이게 또 진실의 어떤 그런 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암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외부 충돌선이라면은 이제 뭐 암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진작에 이게 나왔겠지. 그게 아니고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 밑에서 충돌했다면은 잠수함 아니겠어요? 그 단정은 상황을 아직 또 봐야 못하니까. 돼. 네. 예. 단정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니, 아직 리포트를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네. 리포트를 봐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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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